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아시죠? 그 세계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이제 산업단지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소통할까에 관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원페이지 혁명, 실리콘밸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컨설팅하고 교육 서비스를 하는 이 업체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소트 리더스라는 업체를 창업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계 100대 리더십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고 제목을 적긴 했지만, 제가 쓱 읽어보니까 이거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게요. 이 원페이지에다가 뭘 하는 거냐면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원페이지에다가 적어야 하는 건 바로 행동양식입니다. 행동양식. 그 행동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말해서 나를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지침 같은 거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바쁜 상황일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먼저 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을 돕고 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때 나의 행동 양식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행동 양식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은 그래, 내 일이 끝나야 남도 도울 수 있어 라고 정해놓으신 분도 있을 테고, 혹은 내가 먼저 도와야 나중에 남도 나를 돕는다 라고 행동 양식을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고민할 때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지침을 적어 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 행동 양식이 왜 중요하냐? 왜냐면 우리는 줏대가 없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뭐 A라는 선택지를 택했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B라는 선택지를 택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선택지를 택하는 경우가 약간 기분에 따라서 혹은 감정에 따라서 선택지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저 줏대 없는 놈이라는 평을 듣기가 쉽죠. 근데 이게 일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줏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내 팀 혹은 내 동료들이 나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왜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상사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일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해요. 상사의 답변만 기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일하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요거죠. 구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팀원들이 팀장한테 바라는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 똑똑한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1위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팀장한테 바라는 1순위가 일관성. 그러니까 사람이 일관되기만 하면 약 한 반은 먹고 들어간다, 요거죠. 오케이, 그러면 행동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 행동 원칙을 정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자라고 딱 쓰면은 분명하고 단순한 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별로 좋은 행동 원칙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움직일 만한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잘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원칙을 정할 때는 나의 감정을 움직일 만한 그런 단어나 문장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약간 정직하자라는 문장보다는 나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문장이 좀 더 나를 움직이게 하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제 마음대로 이제 이 책을 정리했을 때 이 행동 원칙을 정해야 하는 상황들을 있잖아요. 그거를 책에서는 꼭 3개로 나눴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행동 원칙, 두 번째는 팀의 변화를 위한 행동 원칙,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팀의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행동 원칙, 이렇게 3개로 나눴고요. 이걸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행동 원칙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인생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지침.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우선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 지침을 설정하기 위해 이 저자가 강력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냐면 이 저자는 이렇게 썼어요. 나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힐지를 생각을 해봐라. 내가 적히고 싶은 대로 나의 행동 지침을 설정하라라는 거죠. 뭐 요것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좀 재밌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저자의 행동 지침들 중에서 뭐 어쩔 수 없지, 어쩌겠어 라는 이 행동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안 좋은 일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좌절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라.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잊고 앞으로 일만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행동 지침을 정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팀의 변화입니다. 팀의 변화 관련해서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명확한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장인 리더가 부재 중일 때도 이제 팀원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이 없어도 팀장님은 아마 이 행동 지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셨을 거야 라고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업무 효율이 뭐 엄청나게 뛰겠죠. 그래서 행동 지침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더로서의 행동 지침은 이제 본인 맘대로 그냥 내가 스스로 적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팀 단위에서 같이 공유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을 하되 팀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팀원들이 이건 좀 별론데요?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또 수정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동의를 얻었을 때 만들어진 이 행동 지침은 우리 팀 모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좋다, 그거죠. 이제 팀의 변화를 위한 행동 지침들 중에서 좀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콜센터 팀장은 행동 지침이 고객의 입장에서 과연 옳은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고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을 너무 챙겨주다 보니까 회사에 마이너스도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 행동 지침에 따라서 모두가 다 그렇게 고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실적이 날로 좋아져서 나중에는 매년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을 하고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과의 대화하는 거를 고객들이 좋아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 원칙의 힘인 거죠. 또 다른 리더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데이터를 믿는다. 이분의 행동 지침은 그거예요. 네가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좋아. 내용 너무 좋은데 데이터를 가져와. 이게 될 거라는 데이터를 가져와. 이런 거죠. 이런 행동 지침이 한번 딱 정해지면 직원들이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도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되죠. 우리 콜센터 팀장님은 고객을 위한 걸 하라고 했으니까 좋았어. 나는 고객을 위해서 이걸 해. 라고 딱 본인이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마지막은 팀의 리더로서의 행동 원칙입니다. 이 저자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행동 원칙을 두 가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킥업, 키스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사랑 싸우고 그리고 부하를 챙겨라. 그거죠. 사실은 원래 문장은 킥다운, 키스업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약간 뭐 상사한테 아부만 떠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킥업, 키스다운을 행동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행동 원칙으로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문제를 가져오지 말고 해결책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조금 단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직원들 스스로가 그냥 시키는 것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정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뒤에 사족을 단 게 있는데 고민을 했음에도 해결책을 못 찾겠다면 주저없이 내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 원칙 중에 약간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는 세븐업을 마신다. 그 외국에 세븐업이라는 뭐 음료수가 있나 봐요. 마운틴듀처럼 뭐 그런 느낌이겠죠. 이 행동 원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취향과 개인 성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그 직원의 취향에 따라서 세븐업을 갖다 줬더니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고마워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업무를 뭐 수행하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힘을 써주더라 라는 거죠. 내가 부하 직원들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그 부하 직원도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 후반부에는 삶의 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긴 했어요. 솔직히는. 이 삶의 균형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우리 워라밸 중요해. 그 일하고 휴식 중요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지는 알겠어. 근데 그 균형의 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명확히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일과 휴식의 그 밸런스를 중요한 건 아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휴식이야?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자가 하는 말은 이것부터 명확하게 선을 가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선을 안 가르면 다른 사람들이 내 선 위에 자꾸 밟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내가 정해야 될 경계를 상대방이 정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행동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죠. 야, 주말엔 나 무조건 쉬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말에 무조건 쉬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주말에 회사 갈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한 행동 원칙을 정해라.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주말에 쉬자가 아니라 난 주말에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든다 라는 뭐 이런 행동 원칙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일과 아이와의 추억을 딱 생각하면 아이와의 추억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딱 간다라는 거죠. 또 다른 재밌었던 것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저자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업무 때문에 막 짜증내고 있을 때 상사가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네 지금 버거킹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 원칙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업무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건 알겠어. 근데 네가 만약에 버거킹에 가면 맨날 고기만 뒤집을 테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을 거야. 한마디로 네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고기를 구우러 버거킹에 갈 정도로 크지 않으면 그만해라.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릴렉스 하라 이겁니다. 릴렉스 하라. 아무튼 제가 이걸 보니까 이 행동 원칙을 한번 적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우유부단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 페이지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행동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학생 때 어떤 장비를 하나 샀어요. 그 학교에서 쓰는 장비를 이제 사서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1,000만 원짜리 스파크를 사가지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고 이제 엔진 시동을 밟아버린 약간 그 정도 급이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장비가 사자마자 고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불려갔는데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한 10분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교수님이 너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집에 가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도 다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그 1,000만 원을 날려먹은 걸 생각하면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것도 추억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행동 원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상기시키고 필요할 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